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부터 찐쌤의 교과서, 제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에 관한 좀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찐쌤의 주식 교과서는요, 여의도에 아주 많은 분들한테 돈 받고 팔던 그런 내용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만 집중해서 딱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께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등한시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경제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큰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제지표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솔직히 딱 한 해만 제외하고는 연간 기준으로 저는 손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주식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런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투자의 어떤 테두리, 이 테두리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ISM 제조업 지수, PMI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지수는요, 그냥 언제 발표되지? 이것도 너무 쉬워요. 매달 첫째 날, 1일 날 발표됩니다. 제가 오늘 이 ISM 제조업 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후행 지표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물들을 관측해서 통계를 내서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CPI 같은 거, 2달 전 겁니다. 2달 전 수치가 2달 후에 발표되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데 이 경제지표는 과거 거를 보여주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직접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는 거의 유일하게 주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유사하게 동행성 혹은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조업체들의 구매 관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도 굉장히 간단해요. 한 4가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유지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요 3가지만 물어봅니다. 항목은 신규 주문, 재고, 가격, 고용, 운송시간, 이거에 관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날 것 같냐, 유지될 것 같냐, 아니면 감소할 것 같냐, 이거를 각 기업체에 있는, 일반 제조업체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것들을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 혹은 PMI 지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2개는 사실은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구하는 기관이 다를 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PMI 지수를 다 발표를 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에만 있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또 다른 PMI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PMI는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해당이 돼요. ISM 제조업 지수는 주로 대형 기업들,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보다 더 주식시장에는 직관적이고 더 효용 높은 지표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항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고용지수라고 따로 발표되죠. 가격지표, CPI건 PPI건 이런 가격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지수, 재고지수 따로 발표됩니다. 사실 이 ISM 제조업 지수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세부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유일하게 경제지표에 선행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왜 선행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한테 신규 주문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냐, 늘어나지 않을 것 같냐, 아니면 감소할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규 주문은
지금은 고용은 늘었냐 줄었냐 이거로 물어보지만 신규 주문이 늘었냐 안 늘었냐로 물어보면 이건 이 질문 자체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구매 담당자는 실제로 굉장히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신규 주문은 어떻게 내줄 거지?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 지표이기 때문에 시의성도 있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선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한 1, 2년 동안 뭐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너 혼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땐 굉장한 디커플링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2022년이죠. 22년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인상해 왔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시중에 경영활동을 하기에 좋아지는 환경입니까? 안 좋아지는 환경입니까? 안 좋아지는 환경입니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니까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였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일반 제조업인데요. 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좋을 수가 없겠죠?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았나요?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았나요?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잖아요. 왜? 금리와 상관이 없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AI. 그래서 미국은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디커플링, 차별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별화된 상황 때문에 ISM 제조업지수 앞서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ISM 제조업지수는 50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디커플링 되어 있어, 차별화되어 있어서 일반 제조업의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AI를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데 시장에 돈 빌려서 투자하나요? 아닙니다. 지들 돈 갖고 투자해요. 지들이 번 거 가지고. 그래서 금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M7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7개 종목 빼면 주식 투자에서 별로 수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도. 왜? 디커플링 때문에, 차별화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이 타이밍에서 이제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말씀드리냐? 얼마 전부터 연준은 어떤 통화 정책에 결정했나요? 네, 드디어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다.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요? 얘는 상관이 없는 이유잖아요. 사실 얘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ISM 제조업 지수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던 거죠.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일반 제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이 안 잡힌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계속 이 범위 내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금리 인하 정책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백악관의 주인공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반 제조업체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ISM 제조업 지수는 움직이게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이 일반 제조업체들이 진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얘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 보다 더 확산된 여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ISM 제조업 지수는 중요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표될 때, 매달 발표될 때 좋아지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해졌어도 얘네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계속 시장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얘를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주식도 투자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신데요. ISM 제조업 지수하고요, 코스피가요, 2000년대 중반까지, 대충 한 2005, 6년대까지는 상관관계가 거의 7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거였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출입니다, 수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출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야 돼요? 앞서 봤던 미국의 일반 제조업체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최종 제품이건 중간 제품이건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2005년, 7년 요 사이를 기점, 한 8년까지 되겠네요. 이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상관관계가 뚝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지표는 뭐냐면 중국의 PMI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중국과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인구가 폭발해서 내수 중심의 경제국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은 어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게 100%를 보장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실제로 미국 일반 투자, 제조업의 투자가 좋아지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래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니 코스피가 좋아질 수 있겠네? 이 선으로 논리적 관계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마저 좋아지지 않으면 그 논리적 관계조차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선은 50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50이면 경기 확장, 50 이상이면 50 이하면 경기 수축,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지수도 그리고 주가 지수도 모두 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0을 넘냐 50을 안 넘냐 보다 주식시장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추세입니다. 즉 방향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2에서 46으로 가는 상황이 56에서 52로 가는 상황보다 앞서의 상황이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기가 안 좋았지만 점점 더 개선되는 거고, 이거는 경기가 지금도 확장 상태지만 이전보다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는 매달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미래를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주문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좋은 거 알겠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리고 이게 뭐 매달 나오는데 내가 이걸 뭐 어떻게 뭐 ISM 뭐 찾아가지고 그걸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시장 방송을 하잖아요. 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여기서 뭐 어떤 항목은 이렇게 나왔고 어떤 항목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식시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큰 테두리에서 어떤 테두리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마다 하는 저의 방송을 들으셔야 할까요? 안 들으셔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다.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여러분들 투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찐쌤 21년차 주식 국가대표 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